네, 재미난 시장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장중 고점 지나가고 있는 구간에서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시죠. 르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해온솔루션 이정호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3일째입니다. 이 테슬라와의 공시 나왔을 때부터 이제 오늘이 3일째인데 3일 연속으로 보면 사실상 지금 뭐 외국인은 그 전부터 조금씩 들어오면서 매수 랠리 이어가고 있고요. 첫 번째 날 그 공시가 있었던 날 개인 투자자는 조 단위 넘게 삼성전자 물량을 내놨습니다. 확실히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끌어간 때가 늘 삼성전자가 달렸었던 때인데 수급적으로 그 특징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원투수 등판, 이제 협상에 대한 물꼬 틀어 워싱턴에 가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떠한 이야기가 들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테슬라 이야기가 끼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움직이니 전기도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SDI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반적으로 삼성 체인 다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어벤져스의 출격인데요. 연속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봅시다. 사실 엔비디아 HBM 없이는 9, 8, 9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견 또한 있는 건 사실이어서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사업이 잘 돼야 이제 10만 전자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엔비디아발 이제 HBM의 납품이 이제 본격화돼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의 이제 회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개 중에서 지금 하나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지금 시장에서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테슬라와 이번에 이제 계약이 2나노 공정입니다. 지금 현재 5나노 이하의 공정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글로벌에 두 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 뿐이었는데 현재 그 5나노 이하 공정의 대부분을 지금 TSMC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만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빅테크와 이런 이제 계약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뭐 조 단위의 지금 투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빅테크를 잡지 않으면 그 부분에 투자된 부분을 회수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계속 있었습니다. 테슬라와 거래를 통해서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좀 해소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테슬라와의 거래를 할 때 뭐 수율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TSMC에 줄 서 있는 특히 뭐 앞단에 있는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삼성전자로에 옮길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계속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도 기대감으로 인해서 순매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8만 전자, 9만 전자 가기 위해서는 엔비디아발 이제 HBM, D램에 대한 그런 이제 퀄 테스트가 통과되고 납품이 진행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뭐 이런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도 잘 됐기 때문에 뭐 향후에 HBM도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같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감이 남아있다. 그쵸.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7자리는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게 또 예뻐 보이기는 한데요. 자, 추가적인 움직임. 그렇다면 지금 투자 생태계 내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포지션을 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네. 신규 지금도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SK하이닉스와 비슷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가 올라갈 때랑 비슷한 흐름인데 가격대가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6만 원, SK하이닉스 기준으로 20만 원 그때 가격대랑 지금 흐름세가 비슷하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6만 원부터 8만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보면은 거의 한 30% 정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로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는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8만 원 정도에서는 수익을 한번 챙겼으면 좋겠다. 그 가격대를 돌파하고 그 다음에 뭐 9만 원까지 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평단가나 이런 부분이 약간의 불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괜찮겠지만 짧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신규 매수로 차라리 삼성전자 들어갈 거면 차라리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팀장님. 네.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그 삼성전자 향 밸류체인 오히려 삼성전자 말고 밸류체인으로 본다고 하면
가장 예쁘게 보는 종목이 어떤 거예요? 원익 IPS 같은 경우가 장비 회사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의 지분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안 좋았던 부분, 어떻게 보면 원익 IPS 같은 경우에 실적이 워낙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운드리 산업부와 관련해가지고 협업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경우에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맞물려서 지금은 저는 삼성 밸류체인 관련해가지고는 장비 회사 쪽에서는 원익 IPS 그리고 소재 관련해가지고 솔브레인이 가장 유망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솔브레인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고 있는 삼성전자를 볼 것이냐 아니면 내려가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SK하이닉스를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지금 한번 골드만삭스발 내렸었던 그 자리권 있잖아요. 네. 그 자리권에서 26만 원대죠. 지켜는 주거든요. 그럼 오히려 지금은 매수를 해도 안정적인 가격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흐름이 비슷하다라고 말씀해드렸던 부분이 뭐냐. SK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추세가 올라갈 때 그때 삼성전자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추세가 계속적으로 올라가 준다라고 보면 SK하이닉스도 또한 재미없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마 8만 원 이상 찍고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이뤄질 때 그때 SK하이닉스를 눈여겨보신다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번갈아 가면서 올라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수급 모멘텀으로는 약간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좋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SK하이닉스로 갈아탈 준비는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럼 적절한 때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활용도를 구사해 봐야겠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결국엔 삼성전자가 어떻게 가려나 싶었는데 그게 2025년 7월이었고 테슬라였다. 이렇게 좀 한 역사가 그려지네요. 지금부터의 방향성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의 의견으로 두 분 모두 긍정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기로 가볼게요. 사실 여러분 테슬라랑 붙는다라고 하면 테슬라의 구체적인 사업 분야에서 활용된다라는 거잖아요. 자율주행이 있고 로봇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이쪽에서 파트너 연결성이 높은 사업군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사실 삼성전기였거든요. 근데 정말 무거웠었던 종목이 오늘 두 자릿수대가 움직인다라는 것은 시장에서도 굉장히 크나큰 주목을 하고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대표님, 너무 많이 오른 걸까요? 아니면 그동안 못 갔었던지라 오늘 좀 시원하게 제자리 가는 걸까요? 일단 그동안 못 갔기 때문에 간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하고 테슬라가 이제 그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수주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 이제 조금 삼성전기에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테슬라의 AI 칩에 현재 들어가 있는 이제 기판 자체를 삼성전기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A14 삼성전자가 현재 만들고 있죠. 여기에 이제 지금 FC-BGA 기판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 하반기에부터 TSMC에서 만들 예정인 A15 같은 경우도 지금 FC-BGA, 그러니까 삼성전기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가 만들 A16에도 당연히 삼성전기의 기판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이제 테슬라발 이런 AI 기판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가 만든 AI 기판에 칩에도 기판을 공급할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칩뿐만 아니라 이제 전장용 부품에 대해서도 테슬라와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와 이제 전장용 카메라 모듈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MLCC 같은 경우도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회사 전체적으로 지금 기존의 뭐 스마트폰용 이제 MLCC에서 전장용 이제 부품으로 지금 매출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런 이제 테슬라발 뭐 여러 가지 이제 부품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전기차 관련된 기업에도 납품을 확대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BYD 같은 경우도 올 5월 달에 지금 전장용 MLCC를 납품하는 그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향후엔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전기에서 관련된 이제 전장용 부품을 공급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장용에 대한 매출 성장세가 아마 스마트폰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특히 전장용 부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비해서 몇 배 더 많이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기 입장에서 전장용 부품을 확대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실적이나 손익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쵸. 그간 많이 못 갔었는데 차트도 보면 굉장히 단봉으로 따다다다다 움직이다가 얼마나 투자자분들을 지치게 했을까 싶었던 종목입니다. 이제 좀 올라왔어요. 근데 앞으로 또 가기 위해서는 뚫어야 할 라인대들도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 부분 점검 받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거래량과 오늘 들어온 장대 양봉 사실 의미는 있는데요. 멀리 봤을 때는 여전히 박스 내처럼 보여지기도 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의 이 기대감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좀 끌고 가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기가 최대 수혜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네네. 들고 있어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무겁다 이런 느낌이 되게 강했던 종목이고 어느 정도 이제 오늘장에서는 강한 모습세가 나오고 있겠지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보다는 아직 조금 더 가벼웠다라는 인식이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지금 추세나 이런 걸 봤을 때 꽤 고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기는 돌이켜 보면은 아직도 바닥권에 있는 부분이 또한 더욱더 매력적인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장에서 나오는 거래량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쌍바닥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종목의 저점을 잡을 때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닥권이냐 아니냐라고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바닥을 돌파하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고점 라인까지도 대량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는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원래 무거웠던 종목들 하루에 1, 2%밖에 안 움직였던 종목이 오늘장에서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두 자릿수 상승세를 유지해 준다고 본다면 이제부터 흐름세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가속화가 될 가능성도 있고 저는 단기적으로는 17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 저항 라인만 돌파를 해준다라고 본다면 추가적으로 20만 원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강력한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그러면 그 삼성전기 납품처 덕산 하이메탈이 오늘 지금 상한가 자리 넘보고 있습니다. 호가 4개 정도 앞둔 상황인데 역시나 그렇다면 같이 짝꿍 매매로 활용해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아이디어 주신다면요? 덕산 하이메탈도 괜찮고 대덕전자도 괜찮다라고 대덕전자.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의 키포인트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칩이 기판 관련해가지고 제일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눈여겨 보이는 시나리오는 뭐냐? 삼성전기가 원래 지금 글로벌 공급망 관련해가지고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취소가 된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트럼프 쪽에서 삼성그룹에 계속적으로 러브콜을 하면서 미국에 삼성전기가 공장을 짓는다라고 본다면 관세 혜택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흐름 보시죠. 17만 원 라인대까지는 일단 좀 상방 여력을 놓고 앞으로의 뉴스에 따라서 변동은 있겠지만 방향성은 위로 열렸다라는 측면에서 두 분의 의견은 긍정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어제 오늘 하나그룹 쪽에서의 실적 발표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오션은 우리 확인했죠? 하나시스템 확인했고 오늘은 또 하나솔루션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든든하게 협상 기대감을 지금 반영시켜가고 있는 하나오션 보겠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증권사 커버하는 쪽에서 여러 의견들을 냈는데요. 15곳에서 목표가 상향을 했다라는 점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주요 목표가 살펴보면 사실상 10만 원 다 넘죠. 12만 원대 SK증권 있었고요. 12만 5천 원을 NH투자증권 지금 나타내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 실적 나왔고 근데 앞으로 고마진 선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수주 또한 어제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앞으로 이제 피크 아웃 우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좋아지겠구나를 확인시켜줬다? 해소해도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관세 협상, 마스가에 대한 부분도 아직 꺼지지 않은 붓이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지켜주고 있는 이 자리는 든든한 지지라인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일단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수주량도 충분하게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주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6월달에 잠깐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피크아웃에 대한 그런 우려인데요. 일단 조선 발주가 많이 줄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친환경 선박에 대한 그런 수주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런 조선에 대한 수주는 뭐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국내 이슈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가장 큰 게 한미 관세 협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조선업이 상당한 키 산업으로 지금 그러니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미국 내에서 조선업을 지금 다시 재활성화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목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 업체들이 그걸 통해서 뭐 어느 정도 뭐 미국 시장 진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내에 이제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서 하나 필리쉽 야드라는 그런 이제 자회사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현재 필리 조선소가 뭐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만약 지금 리모델링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보다 뭐 선박 생산량이 2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도 여기 필리 조선소에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향후 생산 캐파를 더 늘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미국 시장 내에서 이런 국내 조선사들이 뭐 상선이나 아니면 함정에 대한 수주를 지금보다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제 필리 조선소에서 미국 LNG 이제 운송선을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물론 만드는 거는 이제 하나오션에서 국내에서 만들 걸로 보이지만 미국 내 여러 가지 행정 절차는 필리 조선소에서 이제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미국 내에 이런 LNG선이나 아니면 함정 같은 수요가 계속 특히 뭐 미국에서 지금 뭐 LNG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LNG 선에 대한 수요는 지금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거를 수주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조선 관련된 주,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알겠습니다. 한 5분 전 대통령실 속보에 따르면 이 조선업 관련해서 협의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안심시켜주는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 지금 만들고 있는 이 하나오션의 지지 라인 때도 잘 견고하게 지켜준다면야 앞으로 상방 여력 볼 수 있는 건 많다라는 의견입니다. 오늘 MTN 단독에 따르면 K조선 SMR 이어서 MMR 선박 선점을 시동 걸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SMR 추진선인데요.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네요. K조선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조선주 어떤 자리가 또 예쁜 자리가 될 수 있을까는 고민이 되겠지만 앞으로 길게 본다면 긍정이다 의견 받겠습니다. 자, 팀장님. 네. 보유자는 걱정이 없네요. 보유자는 걱정이 없죠. 그죠? 네. 어디까지 가는지 즐기는 자세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한번 출렁일 때는 못 사겠다가 이렇게 가니까 또 흐름들이 나오는 건데, 지금 자리는 어떤 관점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자리는 되게 매력적이게 다가오고 네.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고점에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조금 별로였던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포인트도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는 어떻게 보면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런 것보다는 약간의 보합권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거래량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래량은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고점에서 손바뀜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손바뀜이 외국인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됐다는 거는 긍정적인 포인트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만 보자라고 본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더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관세 이벤트에 관련해 가지고 이 이벤트까지 사람들이 기다렸던 건가, 아니면 실적에 대한 이벤트보다는 어떻게 보면 관세에 대한 이벤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선업이 수혜를 받을 거냐, 아니면 세론으로 작용할 거냐, 이 부분이 제일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조금 더 지켜봤다가 보유하시고 있다라고 본다면 계속적으로 들고 가시는 게 좋지만, 신규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루만 더 참자. 어차피 지금 몇 번 계속 참다가 가격이 올라갔는데 차라리 조금만 더 참다가 더 비싸게 사더라도 이 이슈나 이벤트를 보고 들어갔어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만약에 이슈가 이벤트가 긍정적으로 잘 끝난다라고 본다면 관세 관련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조선업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본다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두려울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실적, 차트 우상향 되고 이제 매물대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조금만 더 참자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너무 올랐기 때문에.
가는 건 맞는데 매수 자리에 있어서는 좀 관망해보자. 그리고 더 괜찮은, 더 안정적인 매수 자리가 온다면 그때는 적극적인 포지션으로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이니까요. 갈 자리는 상방으로 열려져 있음에 긍정, 근데 신규로 붙는다고 한다면 지금에서는 조금만 더 관망해보는 것 언급 주셨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은 일단 확실히 10만 원을 안착을 해주는지도 계속 한번 봐야 할 부분일 것 같기는 한데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더 예쁜 자리가 있을지도 보겠습니다. 한화솔루션은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장중 저점 라인 지나가고 있네요. 15%대 낙폭 확인이 됩니다. 잠시 후 좀 더 체크를 해보죠. 이어서 저희는 로봇주로 넘어갑니다. 테슬라 하니까요. 테슬라 사업 영역까지 다 꿈틀거릴 수 있는가 싶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확인을 해볼게요. 이쪽도 밀어줄 수 있을까요? 삼성이 꼈고 삼성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이렇게 아이디어까지 점진적으로 개진시켜갈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뭐 파운드리 차량용 반도체 칩, 그리고 로봇까지 이 순환의 연결고리를 좀 이용하는 아이디어는 지금 좀 그려보는 것 긍정의 점수 주시는지요? 일단 그건 뭐 다들 뇌피셜에 의해서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네네.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 관련돼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테슬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그런 이제 테슬라에 하고 뭐 협력을 한다라고 한다라는데 뭐 테슬라가 로봇 관련된 분야는 다른 회사랑 협력을 할지에 대한 부분 좀 퀘스천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로봇 시장 자체가 계속 좀 열리고 있다라는 건 이제 확실한 거고요. 그러다 보면 로봇 관련된 투자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들은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로봇에서 AI가 지금 붙으면서 로봇 관련된 기술들이 빠르게 지금 향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35년에 휴머노이드 로봇 판매 대수가 600만 대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할 만큼 향후에 로봇 시장이 빠르게 열릴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 시장 중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된 시장이 빠르게 열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휴머노이드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거에 대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고 또 삼성전자의 이런 이제 AI 관련된 부분과 같이 맞물린다라고 하게 되면 휴머노이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키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로봇 기술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내구성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 이제 양팔 로봇,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 이제 상체 부분이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양팔 로봇에 대해서 미국 판매가 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좀 향후에 성장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 대학뿐만 아니라 미국 빅테크 내에서도 이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제 양팔 로봇을 도입을 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특히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AI 소프트와 같이 연동이 되면서 이런 해당 기관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향후에 이런 미국 내에서의 입지를 확대시킬 수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로봇 관련된 그런 이제 부분에서 강점을 갖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제조 공장, 완성차 업체 내에서 이제 제조 공정 내에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투입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거고요. 이런 추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로봇 관련된 부분은 뭐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아마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렇죠. 지금은 뭐 빠른 급등을 노리면서 바라볼 것은 아니라는 게 차트에서 좀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생각이 들었던 건 좀 어느 정도 실적 발표 시즌이 지나야 하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테슬라의 재료가 묻는다면 기대감을 품어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딱 그 구간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이라면 매수 의견 가능하다. 긍정 주셨습니다. 자, 팀장님. 근데 사실 지금 차트가 더 살아있는 건 로보티즈고. 맞습니다. 근데 삼성과 테슬라라고 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봐줘야 할 것 같고 좀 혼란은 올 것 같아요. 로봇주를 한다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솔직히 말해서 재미없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네.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26만 원과 30만 원 사이를 계속적으로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오늘장에서 올라가는 상승세나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본다면 조금 의미나 이런 부분보다는 삼성그룹에 약간 묻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휴머노이드 관련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은 올라가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실적 개선이 저는 제일 1차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까도 로봇 관련주 중에 로보티즈가 제일 살아있는 것 같다라고 네. 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로봇 관련해가지고는 전망이나 이런 부분은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이 나아지고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이 제일 컸던 부분인데 로보티즈는 그런 불신한 거를 다 해소를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물론 이번 연도 전망하는 거는 흑자 전환으로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2분기 실적을 앞두고 만약에 분기 흑자나 이런 부분이 나올 경우에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때는 이제 30만 원 이상까지도 이제 안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약간의 모아가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제일 좋은 흐름은 이벤트 없이 30만 원까지 갔는데 30만 원 부근에서 이벤트가 터지면서 그때부터 올라가 준다라면 뭐 이벤트라고 할 거라고 하면 테슬라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휴머노이드 관련해 가지고 협력 기대감이나 아니면 진짜 실질적으로 협력을 하는 모습가 나온다라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다. 하지만 지금의 박스권은 계속적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두 분의 의견은 공통이네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어느 정도 좀 내려와 있다 하면은 조금씩 모아가는 그 아이디어에 있어서는 오케이 사인 주셨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다시 한번 일어설 기계력을 저희가 좀 응원을 하면서요. 긍정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호흡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LG 엔솔 엄청나죠. 이 종목이 계속 간다고? 하는 순간 어느덧 10거래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을 살펴보면 수급이 탄탄한 게 기관의 연속적인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잘 가고 또 테슬라까지 붙어 가게 되면서 그러면 체인이라고 볼 수 있는 LNF 좀 움직이지 않을까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후장에 완전하게 물을 만났습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도 예견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LNF 흐름 짚어주시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는 SK온과의 MOU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네. 같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공급 계약이 이제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양극재 공급 기대감이 같이 좀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미국 내에서 LFP 배터리 관련돼서 뭐 전기차보다는 지금 ESS 쪽으로 지금 뭐 지금 발주가 나오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오송 공장에 지금 3,000톤 규모의 이제 LFP 양극재 파일럿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 내에서 뭐 국내 기업들이 이제 LFP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공장도 아마 미국 내에서 건설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시장 내에서 게다가 이제 원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래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이제 실적이 이제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실적 나온 이후에 한번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최근 들어 리튬 가격이 조금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킬로그램당 71위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20% 가까이 하락한 그런 수준에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는 대규모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이제 2차 전지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재무적 이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 데까지는 아마 시간이 좀 더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 낙폭에 따른 뭐 그런 상황에서 수급이 되면서 단기 트레이닝은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보여지지만 이게 뭐 과거와 같은 그런 이제 장승세를 보일 것이냐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좀 더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NF는 그럼 실적 발표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명확하게 어느 정도의 방향성인지 점검 가능해 보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이거든요. 오늘 이후의 움직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팀장님 한번 정해 주십시오. 사실 이쪽도 기관의 연속적인 매수 움직임은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 바닥권에서 이제 1차 상승기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바닥권에서 거의 50%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고 가격대도 7만 원이 매물대 자리까지도 충분히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이 컨센서스보다 하해가 나오던 어떻게 제일 중요한 전망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전망하는 부분이 더욱더 가속화가 된다라고 보면 그때부터는 저는 어떻게 본다면 2차 전지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종목을 보면 언제 들어가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이제 7만 원대까지 왔다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고 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번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2, 3일 정도 조정 기간이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가주면서 이제는 정배열 초기 모습까지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엔과 LNF를 제일 많이 비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 장점은 억자 전환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 LNF 같은 경우에 긍정적인 포인트를 말씀해 드린다면 과도하게 많은 적자 부분이 적자 폭이 이제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두 회사 입장이 조금 더 다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한쪽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된 단계. 예. 하지만 LNF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성장과 맞물릴 경우에는 저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실적도 중요하지만 전망성을 보면서 거래량이 한 번 더 터져준다라고 본다면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9만 원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보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정 시 매수 관점은 열어둘 수 있는 LNF로 저희 정리 도와드릴게요. 삼성전자가 3시 부근부터 조금 윗꼬리를 만들기 시작하더니 지수도 같이 조금은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네요. 여러분 잘 마무리하셔야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